아무튼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답사시고 10% 안에 드는 교수님 박사님이세요. 우리 여기 파워지식 포럼의 명예회장이시고요. 네, 늘 저를 버리지 않아요. 이번에도 시계 2개 해주셨어요. 박사. 전시하고 박수님 시계하고 해주셨어요. 저 쳐다보고요. 시간을 아주 이쁘게 사네요. 모든 분들이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유대원 박사님 모시고 오늘 30분 동안 열띤 강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기쁨의 마음으로 돌리기 위해서 박수!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떠야 되겠죠? 네. 하니까 네. 여러분들은 마스크 끼세요. 안 괜찮습니다. 빼도 돼요? 머리 가려고 다 돼 있어요. 반갑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분이신가요? 처음 보는 저쪽에 간단히 해야 되겠네요. 예전에는 삼성에서 한 20년 재직했었고요. 저는 변화관리 전문가입니다. 삼성인재 의사교육 마케팅 했는데 삼성인재 10만 명 지도했어요. 10만 명. 그래서 삼성 초유 되는데 0.1% 기여했습니다.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여기서는 말이 많지만 해외 나가보신 분은 알지만 참 자랑스러운 회사입니다. 자랑스러운. 초유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통한다는 얘기죠. 삼성을 떠난다면은 박사를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서 교육학 박사를 마쳤는데 박사 하면서 대학 강의를 시작했고 대학은 고대, 연대, 유아여대 여자대학은 박성여대도 제가 개공 교수로 만났었고 대학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는 CEO 교육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일은 KSU 대학이라고 미국 LA 있는 대학인데 이게 대학 원장을 하고 있어요. 제 소개는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좀 한번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몇 번 좀 빠졌어요. 스케줄이 계속 까부려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가야 되겠다 해서 통화하고 와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냥 교육하면서 그냥 교육이 아니라 질문을 제가 가끔 드릴 텐데 그 질문에 답변하시는 분은 상품들입니다. 근데 이 상품이 괜찮은 상품이에요. 얼마짜리냐? 5억짜리 상품이에요. 이야. 괜찮은 거죠. 1등이 5억이고요. 2등이 2천만 원입니다. 무슨 소리냐? 즉석 복권을 조금 준비했어요. 복권입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약속을 구합니다. 여기서 혹시 1등이나 2등 당첨되실 분이 계시면은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는데 파워지식 포럼에 10% 기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가서 받은 겁니다. 즉석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좋은 세상이죠. 상품 주면은 조는 사람이 없어. 가끔 중간중간에 좀 그렇게 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그냥 이제 확인이 돼요. 바로 확인이 됐고 그 다음 3등 이후는 그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증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0,000원 돼가지고 뭐 1,000원 주는 거 좀 그렇잖아요. 1등, 2등 하면서만 특별히 좀 기증을 해주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오케이 하셨고 진행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가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세계만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혹시 미 씨와 A 씨 코로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실 분 계세요? 코로나 20세대를
BC의 세대와 AC의 세대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손 드시고 말씀해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BC는 뭐죠? 비포 브레스트. 아니, 그래서 비포. 예, 오케이. 코로나 오기 전에. 종가. 그 시대는 아니. BC가 뭔지 그것만 잠깐 얘기하세요. BC. 네, BC가 뭔지. 지금 비포까지 나왔어요. 답이 다 나왔어 사실. 헷갈릴 거 없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C는 못 가요. 그러면. 비포 그다음. BC. 네. 새로 아니 C가 못 가요. 영어. C. 네. 코로나랑 연관돼 있다니까? 코프. 좀 아깝네요. 다른 분. 답이 다 나왔어요 사실. 아니, 네. 할수 있어요. 저 넘어갑니다. 네. 말씀하세요. BC는 코로나 오기 전. 아니, 요 BC가 이제 약자인데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답이 다 나왔어요. 정답. 비포 브레스트. 네? 정답. 말씀하세요. 비포 브레스트. 아이 조금 아깝네. 네. 비포 코로나. 오케이 맞았어요. 비포 맞네. 정답. 비포 아니. 코로나. 말씀대로 드리겠습니다. 5억짜리인데. 그것도 돼요. 막 긁지 마시고 같은 글자고 두 개 나와야 돼요. 항상 농도에서 있거든요. 요거만 이렇게 긁는 내가 거. 알려줄게. 농전 있어야 되는데. 그거만 긁으세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럼 A씨는 뭘까요? 에이씨. A씨. 에이씨. A씨. 애프터 비- 코로나. 네? 애프터 코로나.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이야. 내 포토콜이니까. 에이씨.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 비포 코로나는 오프라인 중심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 그거 좀 넣어놔요. 지금 그거 안 되는데. 그 만든 거에 좀 봐주세요. 나 지난날 나를 몰랐어. 온줄 몰라서. 5번, 7번. 두 개가 맞아요. 두 개가. 5번, 7번이 없어. 자, 이따가 조금 기다렸다 해주세요. 이제요. 비포 코로나는 코로나의 이제 전 세대인데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게. 네.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은 거의 마무리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오프라인 중심의 세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이제 오프라인 이것도 좀 오프라인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또 온라인 교육을 또 많이 해요 지금. 그러면 에이스는 뭐냐? 애프터 코로나의 세대인데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바뀌냐? 이미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 바뀐다는 것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이게. 그냥 바뀌는 정도가 아니에요. 온라인 중심의 세계로 바뀝니다. 온라인 중심.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홈쇼핑이라든가 택배라든가 온라인 중심의 얘기. 여러분들 뭐 택배할 때 바로 그냥 저기 해줘도 되잖아요. 앱에서도 막 가능하고요. 뭐 배달에 뭐 문제 이용하는 거 하드렸습니다. 그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컸죠. 어? 택배사 제치면 조그만 회사였는데 오토바이 배달하는 게 그게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게 뭐냐? 앱의 회사예요. 이게. 앱의 회사. 저희 그 애들의 문적 그 용감한 형제 여기 본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CEO가 엄청 이 예견력이 있더라고요. 젊었어요. 50대 한 중년도 됐을 텐데. 회사가 전혀 틀린 회사예요. 그래서 아 이런 회사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회사는 앞으로 엄청 크겠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삼성의 버금가는 그런 회사도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어찌됐건 예를 들면 이제 아마존 같은 회사. 이게 무슨 회사예요? 온라인 회사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하고 여러분들은 좀 가깝게 지내셔야 되고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세계가 바뀌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이 바뀜에 대해서 세계적인 교수, 학자들이 코로나 이후 달라질 10가지를 가지고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탈세계화가 된다. 탈세.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탈세계화가 된다. 큰 변화의 와중에 살게 되는데 탈세계화가 되고 사람, 자본 뭐 이런 것이 각자 고생의 어떤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국가도 그렇고요. 변화가 크죠. 본격적인 탈세계화가 시작된다. 그 다음에 어떤 공급망 구축도 just in time으로 바뀌게 되고 지금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뀌면 와중에 큰 변화의 와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대 정부. 정부가 아주 커져요. 우리나라도 많이 커졌잖아요. 정부. 이거는 이 세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은 정부를 너무 크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데 다른 방법을 조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원을 막 늘린다는 건 그건 오바예요. 거대한 정부라는 게 꼭 인원만 늘려서 그런 건 아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대한 정부라는 게 오히려 줄일 때는 줄이고 그것을 그 인원을 다른 곳으로 턴이시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자체 가보면 아시겠지만 어느 곳에 가든가 주민등록증이라든가 뭐 다 뛰잖아요 지금. 네. 어떤 경우는 지하철 여기서 뛰고요. 다시 말해서 여기 무슨 뭐 군구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봐요. 나는. 거대 시로 그냥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비스 센터처럼 이렇게 은행 저기처럼 샴푸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서류 끼고 할 수가 있겠고. 여러분 은행 지점에 지금 가세요? 거의 안 가잖아요. 거의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변화에 보다도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되는데 정부도 포커싱을 완전히 바꿔줘야 되고 저도 기회 되면은 좀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가 손톱만한 나라가 뒤편 내편은 너무 갈라. 동남,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뭐 해가지고 위아래 좌우 해가지고 너무너무 갈라.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합해가지고 전경도 이렇게 팽을해가지고 한 4개 대광역시로 메트로폴리탄 대광역시로 바꿔버리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요. 그럼 서로가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친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강의하기도 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이 리더십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경찰대학 법무연수원 외래교수가 10년 나갔었어요. 그럼 저한테 꼭 부탁해요. 대통령 얘기 같은 거 할 때 좀 조심해달라고. 그리고 이게 가능하면 우리나라 말고 해외 사례 좀 들어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례를 잘못 들면요, 바로 그냥 눈동자가 바뀌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호남쪽에 가가지고 DJ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확 바뀌다니까. 근데 경상도 쪽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그냥 영상이 참 문제 있어서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혼났었어요. 너무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다음부터는 우리나라 이렇게 예를 리더십 하다 보면 대통령 예를 들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딱 터지더라고요. 어찌됐건 거대 정부를 다른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어제 사실 국무총리 잠깐 만났었어요. 모임에 가서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좀 했었죠. 상당히 겸손하시더군요. 나도 이제 보기는 처음 봤는데 명언 주고받고 처음 봤는데 상당히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좀 좋게 봤어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오시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겸손하시구나. 그다음에 총리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2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관복을 타고나고 관상을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좋은 관상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가지 좀 제안했더니 그 제안을 아주 귀담아 들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나가면서 시간 없었어요. 아주 다음 회의 입장에 딱 있어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나가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지고 차 승차되고 짧은 거리였었어요.
그때 이제 물론 이제 인사는 했었지만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얘기하면서 제를 그러더니 그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겸손하신 분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상당히 깊이도 있었고 긍정적으로 봤어요. 다 이제 명함을 받았는데 받아보신 분 별로 없죠? 보여드릴게요. 진짜까지 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무총리 뭐라고 써있어요? 한독서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명함에 장관 명함만 대드리고 전화번호가 없어요. 거기다 전화번호 넣으면 어떻게 일을 못하거든요. 그렇죠? 전화번호 뺏겼어. 근데 이제 연락하는 방법이 또 있죠. 전화번호가 없더래요. 대통령도 만나면 만나는 거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총리하고 노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의 일본화 그래서 일본식 어떤 장기 불황이 들닥친다는 거. 지금 또 오고 있거든요. 지금 파도가. 그냥 막 삼각 파도가 밀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장기 불황이 오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복 받은 나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미국에 오래 살았던 사람한테 미국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좀 다운되긴 했지만은 새벽 기도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숫자가 엄청나요. 새벽 기도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사실. 근데 미국은 없다.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물어봤습니다. 해외 오래 계셨던 분한테 거의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덕인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 우리나라는 무역까지 먹고 사는 나라는 알고 있죠? 네. 무역까지 먹고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한데 지금 일반적으로 정말 그 IT, 삼성이라든가 SK 때문에 나머지 회사들 이익을 못 내요, 사실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와중인데 의외로 무기가 갑자기 탁 뜨는 거예요, 그냥. 의외로 30년 전에 소총도 못 만드는 그런 대한민국이었는데 탱크 만들고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만들고 그게 수출이 그냥 몇십 조. 폴란드 같은 경우 몇십 조죠. 그게 발생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세계 5대 무역 수출국으로 무기 수출국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저걸 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방한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잠깐 이렇게 나와서 사는 걸 보니까 정말 한 분 한 분 훌륭한 달란트를 갖고 계세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요새 이렇게 보면은 여성들이 대책에 나가고 정말 빵빵하고 막 치고 나가는 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유머 강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막 대중 앞에서 그냥 막 하잖아요. 그냥 어려운 거를 막 하면서 그냥. 그래서 유머 강사들이 많이 뻗어 나가서 대책에 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여성이 남자보다도 좀 한 수 위에요. 삼성에서 그걸 많이 봤습니다. 삼성 아재라는 회사에서 제가 교육 13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지점단장 7년 했거든요. 그거 하면서 그쪽에 교육을 많이 하고 설계사라든가 대리점하면서 저는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거예요. 남자들은 어려움을 못 견뎌요. 애기를 안 낳아서. 애기를 안 낳아서 남자도 애기 낳아야 돼.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어려운 거가 닥치면요 그냥 까불어져요. 그걸 봤으니까. 지금은 이제 보험 환경이 확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보험 참 어려웠습니다. 나가면 사기꾼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 어려운 와중에 여성들이 뚫고 나가려고 했거든요. 가면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다니는데 그걸 뚫고 나가는 거야. 그 어려운 일을. 그걸 저는 현장에서 한 명, 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교육도 시켰고 수백 명, 수천 명, 만 명 껴갔어요. 삼성화재회사 다 아시죠? 손보에서 넘버원이에요. 그렇죠? 그 회사에 기여를 제가 한 거예요. 시스템도 만들고 이런 교육 가지고 어쨌든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한국의 여성, 한국의 엄마는 정말 훌륭하고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 포함되죠. 남자분 몇 분 안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로존의 위기. 네 번째가 유로존의 위기. 위기 중 대다수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유럽 사람. 그렇죠? 눈을 보고 있잖아요. 유로존의 위기. 다섯 번째는 이제 중국의 위상인데 이거는 서로가 대칭이 돼요.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 정치적인 우위를 점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계적 불신감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막잖아요. 지금 중국 못 뽑겠고.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중국이 예전의 중국이 아니에요. 커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위상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 양면이 지금 겹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도 그게 한국이 세계적인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 보면 대한민국이 G2가 된다 그래요. 네.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세계적인 그 연구소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교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다음에 아주 미국의 유명한 점성학자도 이 얘기를 했어요. 라디오 방송 중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쫓겨난다. 지금 얘기 아니다. 그 사람이 30년 전에 그 얘기한 거예요. 30년 전에 이제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그 사우스 코리아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그게 G2가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했대요?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틀림이었구나. 그런 걸 예언하거나 한 교수, 스님, 미학자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될 때는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저도 보여요. 그것이 G2가 될 수가 있겠구나 보입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대한민국이 G2가 된다. 세계 2위 국가가 누가 된 얘기예요. 다음 포퓰리즘의 세계로 바뀐다. 기본소득 같은 거 얘기하는데 덧셈 포퓰리즘으로 이게 바뀌고 유혹을 한다 하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기를 낳아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모든 것을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이게 가능해요. 예산을 알면 눈이 뒤집혀져요. 사실 예산이 절반이 셉니다. 말도 못해. 줄줄 셉니다. 그래서 누가 그래요. 허 선생, 허 총재라는 분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아기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국가가 모든 걸 책임져서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문제는 인구가 죽는 거예요. 인구 절벽 시대예요. 언제? 금년부터. 이게 말하면 지름길이거든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근데 아기가 안 나오려고 그래. 힘도 들고 돈이 너무 들어. 돈덩어리야. 예전은 하고 전혀 틀려요. 지금 여러분이 아기 키웠을 때하고 전혀 다른 세계예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라요. 완전 돈덩어리야 이게. 그냥 저 가지고 안 되겠어. 비정규직은 불가능해요. 결혼도 못하고 아기도 못 낳는 거야. 완전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얘가 돈이 더 들어. 도움이 안 돼가지고. 도움이 안 돼서 돈 무지하게 들어요. 머리 자르는데 5만 원이요. 맞아. 미용하고 뭐하고 주사 다 맞추게 되고 뭐 주사값들 있어요. 네, 무지하게 비싸요. 할인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탈오피스. 의도치 않은 재택근무를 지금 하고 있고 병행되는 회사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아기들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봐요. 저는 달리 봤었는데 이거는 좀 더 장려를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꼭 오피스에 모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오피스를 여러 개를 둬요. 그래서 필요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미니 오피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근무할 수 있게끔 아니면 재택근무한다고 하거나 탑 오피스라고 해요. 7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악수의 종말. 악수하는 걸 잊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주목을 한다든가 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표준거래하고. 그 다음에 9번째 코로나 세대라는 것이
다시 이제 나타나는데 지금의 20대가 조금 불쌍해요. 무슨 소리냐면은 장기 실험만에 우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부가 정말 완전히 창업이라든가 완전히 바꿔줘야 된다라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걸 막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인문계 대학 나오면 저는 충분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문계 쪽을 터닝 해가지고 아니면 기존의 사람들을 재교육시킨다라든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그걸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젊은이들을.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애들이 배가 불러서 그렇다고 삼겹살 가서 이런 분은 제가 한번 해봐가 가서 며칠 못하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 안 하면서 왜 우리 젊은이들한테 거기 가서 너는 쌩맞지게 고생해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좀 곤란합니다. 다음은 10번째가 되는데 환경을 존중하는 그런 저기로 바뀐다는 거죠. 환경 문제가 같이 이제 이렇게 대비가 돼가지고 온난화 논쟁이 터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ESG 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세기말 접하면서 환경의 변화, 환경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다 한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몇 가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탈세계화라는 게 있다. 그다음에 거대 정부가 된다. 이거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세계 일본처럼 갈 수가 있다. 유로존의 위기는 이론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의 위상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퍼블리즘의 세대가 되고 있고 판오피스가 되고 있고 이것도 일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악수하는 것도 바뀌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세대, 특히 20대가 좀 불쌍하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 존중의 그런 세대로 바뀐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달라질 10대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선물, 서비스 하나 드리려고 해요. 미안하지만 우리 영어 선생님 계시는데 톰마톡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달 말에 이제 오픈돼요. 근데 그 전에 이미 10년 전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아시죠? 여행 같은 거 갔을 때 핸드폰에서 바로 그냥 88개 언어를 그냥 즉석에서 이게 통번역이 가능한 앱이에요, 사실. 근데 그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제가 그 회사에 한 1년 반 정도 초창기에 경영 고문을 했었어요. 너무 회사가 힘들고 계속 투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렵게 하면서 동종은 몇 개가 있지만은 여기는 상당히 좀 앞서가 있어요. 총 번역률 자체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 당시는 10년 전에는 일본어는 한 60, 70% 되는데 영어가 50%가 안 됐어요. 45% 정도. 그러니까 직역을 해놓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완전히 세뇌해야 돼. 앞뒤도 틀리고 그냥 엉망이 될 때부터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조정이 돼서 일본어는 거의 90% 가까이, 영어 같은 경우도 한 80% 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냥 이렇게 되고 이어폰 끼고 하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코리안, 한국말을 하고 여기 미국이네요. 그럼 내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바로 그냥 How are you? 하고서 이렇게 저쪽에서 들린다는 거죠. 그럼 저쪽에서 영어로 또 이렇게 들어오면 나는 그게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바로 즉석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의 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통역 비서를 한 사람씩 드릴 텐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저한테 그 전화번호를 주세요. 그분들한테 여기 지금 계신 분들한테는 약속대로 이게 무료예요. 실제로 짜배기입니다. 공짜예요. 그래서 이 회사 목적은 공짜 후원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짜 후원을 계속 믿어보는데 회사는 계속 투자를 했었어요. 지난 10년 가까이. 법인된 지는 7년 됐고요. 개인 회사 때부터. 그 다음 이제 얼마 전에 만나서 대표사 만나가지고 저보고 좀 SOS를 다시 요청을 했었어요. 정말 도와달라. 그래서 이게 나가면서 6개의 다국적 마케팅 회사들이 붙었어요. 이제 보인다. 이거 같이 좀 하십시다. 미국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같으면 영어만 될 줄 알지 안 그래요 지금. 미국 사람들 한글 배우려고 환장했어. 안녕하십니까 이러려고 환장했다고 지금. 일본도 전 세계에서. 그래서 대한민국 위상도 달라지고 유엔에서 지금 공용어가 됐어요. 이 한국, 코리안이. 아시겠어요?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서 여행 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직구라고 있어요 직구. 직접 미국에서 차이나, 중국에서, 일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괜찮아. 엄청 싸요. 제가 사보니까 백화점에 가서 한 15만 원 줘야 될 난방이 한 15,0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엄청 붙이는 거예요 지금. 직구를 해버리니까. 직구를 하다 보면 영어를 한다라든가 중국어를 한다라든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좀 불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가능하니까 이달 말까지 제가 약속을 지킬 겁니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나와서 하면은 나중에 혹시 여유가 계신 분은 그때 한번 보시고 혹시 투자하실 분 계시면 개인 투자는 이제 마지막에 스탑이 돼버리는데 이번에 하는 게 스탑이 되는데 지분도 들어가고 지분 들어가면 이거는 뭐 그냥 어마어마한 지분이 들어갑니다. 시업 자체가. 예를 들어 10억 투자하면은 10% 지분이 들어가는데 내년 되면요. 금년 말에 회원이 100만 명 늘어나고요. 내년 상반기에 500만 명, 내년 10월까지 1000만 명이에요. 회원이. 회원이 1000만 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회사의 가치가 약 1조 2천억의 가치로 바뀌어요. 회사의 가치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억을 투자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10억 투자했으면 가치가 바뀌니까 1200억의 저걸 받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직접 나 돈 있으니까 내가 할게 할 수도 있고 돈 있는 사람 옆에 있다. 여러분한테도 지분을 조금 줄 수가 있어요. 0.5% 정도. 에이 누가 이게 그러는데 1000만 원 왔습니다. 1년에 100억이 돼버려 이게. 그런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뭘 하든 코인 하다가 쫄딱 망하지 오히려. 주식 하다가도 문제 생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앱이에요. 써보시면 알아요. 제가 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달 말에 앱을 이렇게 가지고 한편에 초등생 가수가 있고 쓰게끔도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쓰시면은 주머니 속에 뭐예요? 통역 비서를 한 번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한 번만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한 번. 택배로 해가지고 네? 어떻게 받아요 그럴 때? 앱이니까. 어디에 들어가서 뭐를 깔라고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어떻게 이걸 다운해라. AC. 아 그래요? 온라인이야 온라인. 그래서 이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바로 그냥 통역관이에요 그냥. 통역 비서가 되는 거지. 정말 괜찮은 시스템. 그렇지만 영어 필요해요. 아무리 그래도 해도. 예, 그럴수록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디스코 코로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